3대 종교인들이 최근 SPC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두고 본사 앞에 찾아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세대학교가 개교 72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어우러지는 봄날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강단 교류 예배를 통해 연합의 모범을 보인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를 만나 갈등 사회 속 한국교회의 역할을 들어봤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예술인을 양성하는 백성예술대학교가 27일 해외 단기 선교팀을 파송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제23대 신임 총장으로 박경수 역사신학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사망과 부상 등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또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3대 종단 종교인들은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한 채 이윤만 좇는 기업 구조를 강하게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평택 공장에서의 사망사고, 2023년 성남 샤니 공장에서의 사망사고 이후 SPC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등 3대 종단 종교인들이 SPC 본사 앞에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PC 산기업 황윤희 회장 물러나라! 종교인들은 허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책임을 물으라고 정부 당국을 향해 촉구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다가 이웃의 생명을 잃게 만든 참극 앞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중대기업처벌법이 속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그리고 벌금을 이윤보다 높게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안전비용을 더 높게 배정해야 사고를 이런 참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다시 반복된다는 것, 그것은 그때 일을 잘못 판단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대처하거나 그런 신용만 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힘을 가진 특정 몇 사람만의 행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바랍니다. 또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SPC 임원진을 향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조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노동조합 없는 청정지역 클린 사업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니 힘들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위험에도 참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노동 현장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회사에 기꺼이 이용되어지는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되려 일하다 다친 노동자의 산재를 쉬쉬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누르는 역할에 앞장서고 함께하고 있으니 이 사고는 언젠가 날 수밖에 없었던 사고였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종교인들은 본사로 들어가 허영인 회장 사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 생명이 아닌 도구로 취급당하는 사회, 종교인들은 가르침과 도리에 따라 노동자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세대학교가 개교 72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어우러지는 봄날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시작으로 경기 대학교 뮤지컬 페스티벌 대상 수상작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현장에 모인 천여 명의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배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명곡 축배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클래식과 뮤지컬, 오페라가 어우러진 한세대학교 봄날의 음악회가 관객들의 열띤 호응 속에 열렸습니다. 개교 72주년을 맞은 한세대학교는 지난해 시작된 지역사회 문화 나눔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봄날의 음악회를 진행해왔습니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민들과 예술로 교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한세대학교의 오랜 정성이 담겼습니다. 저희 한세대학교는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또 So High, Reach Higher로 100주년을 향해서 비상하는 영성 중심의 대학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기억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연을 우리만 보고 닫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이제 세계로 진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번 음악회는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교수진과 300여 명의 학생들이 3개월 넘게 준비한 끝에 탄생했습니다. 특히 2024 경기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대상작인 호프의 주요 장면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세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뮤지컬 배우 카이의 무대를 비롯해 한세 콘서트 콰이어의 웅장한 합창 무대까지 120분간 다채로운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하며 일상 속 힐링의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공연을 보러 갈 기회도 없고 또 딱히 뭐 시간을 내서 갈 데도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또 알게 모르게 또 오가면서 만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간도 내서 가족끼리 나들이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죠. 감사하죠. 저희가 뭐 많이 뵐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지역 분들과 함께 또 시간을 나누고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세대학교는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해 주민 참여가 가능한 심포지엄과 뮤지컬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계획입니다. 공연예술학과가 20주년이 기념이 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말고도 2학기 그리고 또 많은 행사들이 심포지움, 음악회 그리고 다양한 이제 뮤지컬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할 때마다 많은 분들 초대 드릴 텐데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한편 한세대 봄날의 음악회는 구TV 기독교 복음 방송이 주간 방송사로 참여했으며 오는 6월 구TV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배부경입니다. 구TV 특별 인터뷰 시간입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는데요. 화합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교회조차 분열을 거듭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파를 넘어선 강단 교류로 화합의 모범을 보여준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그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회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놓여 있지만 사회 전반에서 화합의 메시지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가운데 선교 140주년을 맞은 한국개신교 안에선 뜻깊은 연합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의 교파를 초월한 강단 교류 예배입니다. 법고 창신의 정신으로 도대체 옛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것을 좀 창출해낼 수 있을까, 그런 의미 속에서 이번 강단 교류와 연합 심포지움을 두 교회의 인연은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초기 사역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1885년 함께 조선 땅을 밟은 두 선교사는 성경 번역과 교육, 의료 선교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이들의 연합 정신을 기억하며 두 교회는 지난 선교 120주년부터 올해 140주년까지 매 10년마다 설교자와 찬양대를 교류하는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리교에서 바라본 언더우드 선교사와 장로교에서 바라본 아펜젤러 선교사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도 함께 열며 교파를 초월한 선교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사실은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사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다 열린 마음으로
선교에 있어서는, 복음에 있어서는 그 시대 그 어려울 때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일했었던 것이 정말 중요한 정신이다. 지난 2021년 제21대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천영태 목사는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와 함께 서로의 목회 비전을 공유하는 교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그랬듯 한국 개신교 역사의 상징적인 두 교회가 오늘날 목회 환경과 사회 통합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이 땅에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해졌었을 때의 그 연합과 일치, 하나됨,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사회 통합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까지 좀 우리들이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한편 천 목사는 현재의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회복되기까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교회는 이념과 사상을 넘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화합의 담론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이 걸리더라도 이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세상에 있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좀 이렇게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좀 담론으로 형성해서 초기 선교사들의 연합 정신을 되새긴 두 교회의 강단 교류 예배, 사회적 혼란과 갈등 속 한국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예술인을 양성하는 백성예술대학교가 27일 해외 단기 선교팀을 파송했습니다. 이번 학예 해외 선교를 떠나는 학생들은 총 64명으로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지역을 방문해 복음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백성예대 해외 선교팀은 매년 학예 방학마다 국내외에서 각자의 재능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제23대 신임 총장으로 박경수 역사신학 교수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후 장신대에서 목회 석사와 신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회사 석사 학위를,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종교개혁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장신대에서는 신학과장, 대학교 학처장, 신학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 교수는 오는 9월 23일 제110회 총회에서 인준 후 10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실로암 선교신문이 창간 26주년을 맞아 전호 발간을 기념하는 찬양 콘서트를 익산 동명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름 청소년 캠프 후원을 위한 취지로 열렸고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 속에 은혜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배 설교에 나선 전주 초원교회 진두석 목사는 실로암 선교신문은 항상 최전선에서 이단의 세력과 싸우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온 매체였다며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로암 선교신문 대표 김선우 전도사는 창간 이후 26년 만에 천호를 발간하게 됐다며 찬양을 통해 전라북도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재충전을 기대하며 이번 콘서트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26년 동안 천호를 만들 동안에 많이 후원해 주신 귀한 전라북도 모든 교회와 성도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또 다른 천호를 위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 성도분들과 교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에 비추어서 응하도록 더 열심히 신문을 통하여서 사역하면서 여러분들 귀하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무대에는 찬양 사역자 한울 전도사를 비롯해 CCM 듀오 그룹 사랑이야기, 테너 최동규 교수, 다윗과 요나단의 전태식 선교사 등이 출연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한편 실로암 선교신문은 그동안 복음 선교뿐 아니라 이단 예방과 퇴치 사역에 힘써왔으며 미자립교회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연합활동과 후원으로 교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방 경기가 지속해서 악화하는 가운데
지방은행들의 연체율이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5곳에 올해 1분기 대손충당금 적립잔액은 2조 2,551억 원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20년 1분기 1조 1,519억 원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첨단산업 전력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2038년까지 73조 원을 투입해 신규 배전망을 건설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변전소 3개와 송전선로를 신설해 10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한전이 재원 조달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싱크홀 발생 위험이 큰 굴착공사 현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와 사후 조치 현황은 지도로 표기에 공개합니다. 지자체가 담당하던 굴착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고령층 일자리의 대부분은 질 낮은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인구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37.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의 질은 고용 형태와 업종, 임금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60% 이상은 비정규직이었고 절반은 영세사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직업 유형별로는 단순 노무직의 비중이 35.4%로 가장 높았고 기계조작원이 15.0%로 뒤를 이었습니다. 노인 중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단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유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유럽 각국이 협상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마르크 류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나토 회원국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안보 무임 승차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비를 회원국 국내 총생산의 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산업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을 목표로 세웠던 10년 중장기 계획 중국 제조 2025의 후속 전략으로 자국의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는 미국에 맞서 미래 산업 패권을 장악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최신식 대한미사일 체계인 네메시스를 대만 인근 필리핀 바탄섬에 배치해 중국의 군사 행동에 대응할 역량을 강화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미국 제3해병 연안작전연대는 지난달 말 연례 훈련을 실시하며 네메시스 발사대를 바탄섬에 배치했습니다. 네메시스는 지상에서 군함과 상륙선 등 해상 표적을 타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60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주민 사망자가 5만 4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쟁 기간 팔레스타인 주민 총 5만 4,056명이 숨지고 12만 3천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유입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한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쪽 지역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도 지나겠는데요. 한편 자외선 지수도 높고 오존 농도도 짙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7도, 광주 28도,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대선 본투표에 앞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다 함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강도환, 강은선, 강일순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티비 복음 스튜디오 주춧돌 쌓기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